11월 12일 수요일 학원 소식입니다. 성균융합원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융합연구학점제를 실시합니다. 융합연구학점제는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지도교수와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은 내년 1학기 학부 재학생이며 신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GLS 학업 영역, 학점 인정 항목, 융합연구학점제 신청란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여 방법과 참여 혜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에서 의료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 참여 학부생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연과학 캠퍼스는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6시 의학관 3층 AI 빅데이터 강의실에서, 인문사회과학 캠퍼스는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호암관 1층 하이브리드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11월 17일 월요일까지며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성균관대학교 학부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CEO의 테크포 AX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업스테이지의 기술과 성장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호암관 5010 6호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과 사전 질문 접수는 11월 17일 월요일 자정까지며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네이버 폼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행사 후 채용형 인턴 등의 상담도 예정돼 있으니 테크포 AX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수원 18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최저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일교차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여러 겹 겹쳐있는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서울과 수원에서 보통 수준입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소식을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권민서였습니다. SUBS 취재 수첩.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취재 수첩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기자 문유경입니다. 지난 7월 16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SNS와 언론을 뜨겁게 달군 런던 베이글 뮤지엄 과로사 의혹인데요. 직원의 사망 이후 약 3개월 뒤인 10월 27일에서야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사측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약 80시간을 일했다며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선 위법적 초과근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무 시간까지 합산한 경우에는 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이 52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평균 근무시간이 주 44시간 수준이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계약서는 기본근로 40시간에 주당 14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도 없었으며 임금이 일부 미지급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입사 이후 고작 14개월 동안 여러 지점을 옮겨 다녔습니다. 강남, 수원,
인천을 옮겨 다니며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갱신한 겁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전날 고인은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까지 근무했으며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까지도 근무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MZ세대의 노동 현실을 드러낸 사회적 이슈로 번졌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베이글 성지로 불리며 2021년 창립 이후 젊은 층 사이에서 떠오르는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입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과 인력 부족, 그리고 과도한 업무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와 사고가 발생한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으며 여론은 브랜드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3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가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지난 11월 3일 유족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은 양해각서 형태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어 더보상 측은 고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지 않길 원하기에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합의로 끝나기에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중대합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뿐만 아니라 화려한 외식 브랜드와 거대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면에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 휴식 부재, 감정 노동이 일상화된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개인의 불운이나 일시적 사고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여주기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취재 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문유경, 기술 이성민, 그리고 진행의 기자 문유경이었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지구인 관찰일지. 마이크 테스트 1, 2, 3, 1, 2, 3.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저는 지구에 사는 탐사대원 플루토입니다. 지구 탐사의 후반부에 다다르니 요즘은 이 행성의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감정이라는 게 생겨났는지 기분이 이상하군요. 오늘은 따뜻함이 잔뜩 묻어있는 제 눈에 띈 흥미로운 어떤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구인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 오늘의 관찰보고 주제는 지구인들은 왜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가입니다.
얌전한 그댈 깨우겠어요. 시간이 모자라니 빨리 일어나봐요. 우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시작. 나도 그대가 너무 좋아요. 그대라 다행이에요. 그대가 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가끔 그대 슬퍼 보일 때 내가 뭘 할 수 없는 게 슬퍼.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작고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슬프고 힘든 일 나도 많긴 했었죠. 가끔 생각나 밤을 설치기도 해. 그럴 땐 곤히 잠든 그대의 발끝에 내 어딘가가 닿은 채로 잠들어. 근데 그대만 눈을 뜨면은 그리고 나를 부르면 그 순간이 태어나 제일 행복한 날. 난 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대를 보채기만 해. 미안.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작고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이 행성의 거리의 집에는 사람과 함께 걷는 그리고 함께 사는 작은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도마뱀과 거북이, 어떤 이들은 새나 물고기와도 함께 살아갑니다. 지구의 곳곳에는 이처럼 인간과 다른 종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같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나누고 같은 길거리를 함께 거닐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인들은 그들을 단순히 분류된 개념적 단어로 부르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 집 막내 초코, 별이 등과 같은 하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른 이들에게 얘가 우리 집 막내야. 우리 초코 너무 귀엽지 않아? 라고 말하죠.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같은 종도 아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그들을 포함하는 걸까요? 또 왜 다양한 이름을 붙여 애정을 표현하는 걸까요? 어떤 하루쯤에 눈부신 날에 햇살 때문에 점점 하루 끝에 나의 얼굴엔 웃음만 가득해. 가벼워진 발걸음과 흥얼거리는 입술, 피는 꽃들을 보며 맘에 들어. It's so important. 매 순간 이
점점 가벼워진 발걸음과 흥얼거리는 입술 피는 꽃들을 보며 노래해 떠오른 멜로디마다 맘에 들어 It's so important 매 순간이 우리 얘기니까 하루에 한 번씩 때론 구워 때론 펜을 행복할 순 없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날 향한 마음을 담아 너에게 말해줄게 You're the only one 매일 너에게 말할게 난 널 사랑한다고 매일 너에게 말할게 난 널 사랑한다고 매일 너에게 말할게 난 널 사랑한다고 매일 너에게 말할게 하루 한 번씩 너를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관찰을 이어가 보니 그건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에 가족의 의미를 두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나누고 잠을 함께 자며 심지어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눈빛이나 몸짓만으로도 상대의 의도를 읽어내려 했죠. 흥미로운 건 그들의 대화는 말보다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몇 번 쓰다듬고 같은 공간에서 쉬고 같은 길을 걷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들 간의 관계가 정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은 단순한 존재를 넘어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로 자리합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생활과 감정을 공유하면 그건 이미 가족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구인들에게 중요한 건 함께한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주고받았느냐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여기고 있었습니다. 너와 걸을 때면 난 내가 사랑하는 걸 느껴 너와 발을 맞출 때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향기로운 풍경 일렁이는 물결 I feel like something new 언제 어디든 곁에 있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너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 주면서 웃어줘 함께 하는 순간 한 번 더 안아줘 Every day and night 널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영원할 거란 걸 난 가끔 걱정이 돼 세상이 너와 날 외면할 때 그래 사실 난 겁쟁이야 좀 예민하고 소심할 뿐인데 하지만 괜찮아 넌 유일한 내 편 다시 태어나면 내가 먼저 널 안아줘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너가 날 이제는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구인들이 동물을 가족이라 부르는 건 그들이 함께 존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존재이자 삶의 일부를 나누는 동반자였습니다. 그 기준은 피가 아니라 시간이었죠. 또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건 단순히 곁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조정하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하루의 속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구인과 동물은 시간을 쌓으며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려동물의 존재가 지구인들에게 침묵 속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 그건 지구인들의 삶 속 하나의 안정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관찰을 이어보니 지구인들은 동물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일정을 수정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방식 속에서 지구인들은 조금씩 그들과 닮아가며 변했습니다. 동물은 사람의 언어를 배우지 않지만 지구인은 동물의 침묵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건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감각의 교환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지구인에게 가족이란 같은 종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확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확장 안에서 자신도 더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둡니다. 지구인에게 가족이란 닮은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다른 종이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지구인들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배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지구인의 특별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놀랍습니다. 어쩌면 지구인들은 공감이라는 기술을 가장 오래 다뤄온 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언어 없이도 연결되고 차이 속에서도 공존합니다.
여기는 탐사대원 플루토. 그럼 다음 보고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며 뒤돌아 꼭 안아주던 따뜻했던 너의 향기 어떤 봄 내음보다 여운이 길었던 너였어. 아직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넌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고곤 해. 비 오던 그 어느 날도 나보다 먼저 서 있던 오래 기다렸다고 날 다그치지도 오히려 날 안아줬던 너. 아직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넌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고곤 해. 나의 모든 날에 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오래오래 간직할 거야. 우리 함께 했던 날 전부. 우리 다시 지금까지 스크립터 이시원, 엔지니어 이성민 이하리, 내레이터 권민서였습니다.